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년 4개월 만에 또다시 구속기로에 놓이게 된 이 부회장의 운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삼성에서는 한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역할을 삼성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해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늦은 밤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선은 구속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들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벌써 영장 실질 심사가 이제 시작이 된 지 3시간이 좀 지났죠. 그런데 지금 쟁점이 하도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기 때문에 내일 새벽까지는 판결이 나기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쟁점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올리면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라는 회사를 2015년에 합병할 당시에 주가 조작을 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예. 당시에 자산 가치로만 놓고 볼 때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보다 훨씬 더 큰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던 제일모직의 자산 가치를 오히려 높이기 위해서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네.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뜨리지 않았냐라는 것이 첫 번째 검찰의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그런 주가 조작의 방식으로 제일모직을 가치를 더 크게 하고 삼성물산을 적게 하다 보니까 제일모직 주식 한 주면 삼성물산 주식을 3주를 바꿔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것이 검찰 지적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 측 또 삼성 측은 법대로 했고 당시에 대법원 판례도 그랬고 한치의 잘못이나 오차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로 회계 조작을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 제일기획이라는 회사, 당시에 이재용 부회장이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제일모직이라는 회사, 그 제일모직이라는 회사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로 삼성바이오에피스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두 회사 주가를 필요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는 고 하기 위해서 바로 회계장부를 조작을 했고 그런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재산을 늘려주지 않았느냐. 이것이 검찰의 지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에서는 당시 회계 기준은 국제회계 기준 IFRS에 따라서 한치의 틀림이 없이 했다. 억울하다. 네. 지금 이렇게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에 오늘 이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참 단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이랑 분식회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가 이걸 알고 있고 지시를 했는지가 두 번째 예, 쟁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쟁점은 그 2가지 혐의가 있느냐. 네. 그리고 2가지 혐의가 있었을 경우에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이 사실을 알았느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몰랐다 하더라도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보고를 받았느냐. 또 지시했느냐. 네. 이것이 오늘 구속을 가름하는 최대의 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제 삼성이 커뮤니케이션 팀, 그러니까 홍보팀에서 호소문을 이례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삼성 측에서는 이번에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지금 호소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상당히 이례적이죠. 이 호소문은 언론을 향한 호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고 있는 언론기관의 보도, 이 삼성물산의 회계 분식 건이라든지 이재용 부회장의 혐의 내용에 대해서 일부 언론들이 마치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의 이해에 크게 반하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좀 도와달라. 특히 지금 시국이 어지럽고 코로나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삼성 입장에서는 이러한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보도가 도움이 안 된다. 좀 도와달라. 이제 이런 얘기를 사흘째 계속 연속
해냈습니다. 그만큼 삼성 측에서는 우리는 억울하다. 우리는 당시에 여러 가지 법률적 심의도 다 거쳤고 잘못이 없다라고 주장을 함과 동시에 이번 재판에서도 국민적 좀 지지, 국민적 동정을 좀 사기 위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삼성이 좀 불확실성이 커졌다라는 외신 보도도 있고 지금 삼성전자 오늘 주식은 하락 중이거든요. 사실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뭐 구속 여부가 향후 주가라든지 아니면 삼성 경영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 게 3년 전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2017년 2월 16일 날 구속이 됐었어요. 당시에 박영수 특검에 의해서 구속됐습니다. 그때로부터 1년 정도 이제 그 수감 생활을 하다가 2년 4개월 전에 석방이 됐는데요. 당시의 주가 상황을 놓고 보면 수감 생활하고 있던 이 1년 동안 주가에 큰 변화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주가가 좀 오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네. 지금 삼성 같은 이런 회사 이 한 개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삼성의 각종 이 지배 구조에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CEO를 맡고 있거나 등기이사를 맡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삼성의 앞날이나 또는 삼성의 주가에 영향을 바로 준다고는 보기가 어렵고요.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지금 신분이 CEO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오너로서 그룹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큰 결정, 이를테면 M&A를 한다든지 회사 흡수 합병이나 외국 회사를 산다든지 이런 전략적 결정을 하는 데는 아무래도 재벌 총수가 현장에 없을 경우에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나 리스크가 없어지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번 사건에 명명백백하게 이 잘못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있으면 있는 대로 이것이 밝혀지고 그에 따라서 정확한 징계와 또는 재발 방지가 나오는 것이 우리 한국 기업의 앞날 또 삼성의 앞날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여러 가지 설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텐데요. 이것도 삼성전자 관련이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2차 시기가 지금 진행 중이고 이번에 일본 리스크까지 터지면서 산업계에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우려 섞인 시각이 있어서요. 일본이 지금 앞으로 꺼낼 카드는 무엇이고 여기에 좀 우리나라는 대비가 되어 있는지요? 지금 사실 한국과 일본 간에 또 한 번의 경제 무역 전쟁이 지금 그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선 이 지금 현재 일본이 한국에 취하고 있는 각종 수출 규제에 대해서 서로가 합의가 안 돼서 우리가 WTO 제소 절차를 재개한 것에 대해서 일본이 반발할 수가 하나 있고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지난주에 일본 제철이라는 이른바 전범기업에 대해서 대법원이 일제 당시에 강제징용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 배상을 하라라고 판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제철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문서를 받지 않았죠. 그래서 대법원이 공시소송달 형식으로 8월 4일이 지나면 이제는 바로 강제로 그 돈을 압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된 데에 대해서 일본이 만약에 한국이 돈을 압수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지금 한일 간에 다시 무역 전쟁 분위기가 싹트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글쎄요. 지금 뭐 업계에서는 비상 계획도 가동을 하고 있고 아마 향후 또 투자 계획도 있었을 텐데 뭐 좀 타격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나오고요. 또 반대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 규제, 그 수출 규제는 1년이 거의 다 돼가지만 우리 기업들이 비교적 잘 선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불화수소 쪽에서 여전히 일본의 의존도가 높지만 일본도 저것을 팔지 않으면 일본의 수출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도 강행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반도체하고 연결되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고 있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반도체 업체가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전 산업에 있어서 일본이 이 관세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 제철의 재산을 뺏은 그것을
법원 판결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네. 한국의 무역보호로 봤을 때는 일본에서도 우리나라 제품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세를 높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전 산업이 다 함께 좀 예의주시하고 조심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피 상황인데요. 장중한 때 이제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좀 벗어난 게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오던데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코스피가 주가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 오늘 오르면 영업일 기준으로도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오르는 거 현재 지금 코스피 지수나 특히 코스닥 지수 같은 것은 코로나가 생기기 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로 우리 경제가 쇼크를 받은 올 1월 이전의 주가 상황으로 지금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주가만 놓고 볼 때 코로나 충격은 극복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가라는 것이 경제 현상, 우리의 거시경제의 건강도를 모두 반영해 준다고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려 있고 코로나 대책으로 시중에 유동성이 많은 그 효과도 있고 또 미국의 주가가 최근에 너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영향도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거시경제 지표는 여러 가지 성장률이라든지 또 실업 지표가 아직은 정상화되어 있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지수가 회복됐다 해서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러나 하락세, 경제의 그 충격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 특히 국제 자본이 한국을 안심하고 들어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매우 소망스러운 그런 수치라고 하겠습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뭐 실업난 심각하고 코로나 상황도 진정이 될 기미가 없기 때문에 뭐 사실 주가가 코스피가 뭐 오를 만한 요인도 딱히 없었다. 그래서 이게 미래에 이제 얼마나 오를 것이냐를 관측을 할 때 앞으로 오를 만한 그런 에너지는 어디서 찾을 것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의아히 효율적으로 잘 극복해내느냐. 현재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작년 하반기 이후로 우리 경제, 거시경제 지표가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코로나만 없었다면 지금쯤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변수를 맞아서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코로나만 잘 극복하면 우리 경제가 잘 회복될 것이다. 또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3%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주가 상승에 지금 여러 가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코로나 2차 확산이 앞으로 경제를 가름하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의 경제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